저희가 방금 전에 사뭇 진지한 음악을 깔아드렸습니다마는 시장에 대한 해석이나 또 전략 측면을 많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있으면 또 한 번의 기회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품이나 폭락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투자 전략을 짤 기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나서 어떤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펀더멘털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것도 있고 한번 소화 과정도 거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역시 인정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미국 증시가 사실 현재 나빠진 경제 상황을 지금 사실 반영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반영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빠질 때가 좀 됐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빠졌다라는 쪽에 저는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예.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제 하락의 큰 원인 중에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은 봉쇄 정책이 좀 완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런 점이 있었고요. 여기에 그 파월 의장이 미국의 그런 경제 회복에 대해서 약간 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향후 그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갑자기 어제 새롭게 나타난 건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오히려 사실 이것보다는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미중 간의 그런 큰 갈등이라든지 미국 내에서의 그런 인종 간의 그런 갈등상으로 시위가 엄청나게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충격 주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사실 급반등을 했으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더 느껴지면서 여기에 또 이제 차익을 좀 해야겠다는 그런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했다고 하면서 약간 심리가 투매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그 해법은 뭐냐면 사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고 그리고 결국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갔다고 선언을 받은 상태에서 결국 코로나19 이후에 V자 경제 반등을 기대한 그런 투자가 또 유동성과 겹치면서 증시는 상승했다. 결국 이런 것을 본다면 시장의 핵심은 역시 코로나19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향후에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가 결국 증시에 연동해서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좀 건전한 조정으로 좀 끝나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다시 크게 증가하더라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좀 건전한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조기 개발 기대감이 더해진다 그러면 또 상당히 짧은 기간에 이거 조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상치 못한 큰 확산이 나타나고 또 여기에 되게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 이럴 경우에는 증시가 추가 하락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좀 양면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뉴욕 증시가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침체 신호다, 버블 터지는 신호다라고 절대 할 수는 없겠으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공포감이 더 커질 수가 있는 반면에 아니면 그냥 한번 조정받고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그 미국 증시에서 보이기 힘들었던 6% 이상의 큰 급락이 어제 나왔다는 점에서는 일단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이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그런 시점에서 첫 번째 지금 큰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한다는
그런 것으로 좀 이어진다고 미리 좀 예단하실 필요는 없고 아직 확정하고 뭐 대응하기도 좀 이른 시점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차례 추가적으로 큰 하락이 나타난지를 관찰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데 특히 오늘 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는지 여부와 함께 또 반등에 성공한다면 반등폭이 도대체 얼만큼 진행될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지금 주가가 흐름이 전약 후강 패턴이 좀 나타나는지에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보이는데 만약 반등에 성공하고 반등폭도 하락폭의 뭐 최소 50% 이상 커버되는 수준이라면 추가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 수준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데 다시 뭐 큰 하락이 나온다면 반등 역시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항상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까지 시장을 지탱해 주었던 것이 풍부한 유동성 여기에 지금 각국 정부라든지 각국 중앙은행의 빠른 정책적인 그런 대응이었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좀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난번 큰 폭락이 있었던 3월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다고는 아직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 참 양갈래 그러니까 결론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나스닥에서 많이 있었다면 코스피에서는 2200이 있고 나서 좀 이렇게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 그러면 뭐 전체적인 스탠스나 분위기 전망 자체는 뉴욕 증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십니까? 우리 증시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미국 증시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내부적인 상황이라든지 현상을 겪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좀 비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최근에 들어보면 하락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사실 수익률이 6월 들어서 잘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우선주가 사실 급등을 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종목별로 보면 지금 신용 한도가 꽉 차서 신용 주문이 안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었던 것도 좀 약간의 하락의 전조였고 여기에 주도 업종인 바이오 업종에서도 지금 아무 종목이나 막 오르는 확산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경험이 좀 많은 투자자 여러분이었다면 조정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이 갑작스러운 조정이 아니고 예상했던 조정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저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지나치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시간에 정말로 큰 수익을 올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쉬는 것도 좀 투자의 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하락했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수의 방향성은 코로나19의 그런 어떤 지금 이렇게 진행 정도의 그런 긍정 부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게 되고 지금은 뭐 추가적 큰 조정을 미리 예견한 단계는 아니고 혹시 확산이 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시장도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산된 조짐이 보이면 미리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정이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다는 조짐이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한번 지난번에 큰 낙폭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 개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고 수익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면 다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추려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좀 몇 시간 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다면 어떤 위주로 재정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 포트폴리오 재정비한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에 참여하신다는 얘기인데 시장에 사실 굳이 무리하게 안 참여하셔도 되는 구간이라는 입장에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조정 구간에서는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가 다시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단 올해 수익이 많이 난 종목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지난주부터 잠깐 나타났었죠.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뭐 성장주에서 약간 가치주 쪽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먼저 가치주를 미리 선침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결국 가치주가 진정으로 상승하려고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확실하게 지금 없어지는 그런 뭐 경제 지표 호전이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 좀 추세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포트에 가치주로 좀 전환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전략적으로 보면 포트에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리 움직인다고 해서 가치주를 지금으로서 선침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계속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어떤 조건들 얘기해 주시면서 외국인의 결국 수급이 와야 가치주도 가치주대로 갈 테고 시장도 붐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공통적으로 계속 뭐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외국인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약화돼야지만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추세를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6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이제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그 외국인의 매수가 어떤 펀더멘탈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환율이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매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좀 환율이 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확실하게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로 전환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뭐 반증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실 그 최근에 그 ECB의 그 경기 부양 의지로 달러 약세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좀 더 유지되어야지만 외국인이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겠느냐. 결국 이것도 결론적으로 막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지금 사실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 코로나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지만이 확실하게 신흥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우리나라가 글로벌 그런 어떤 다른 나라 대비 코로나 방역을 좀 더 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선침해성 매수세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으로서는 시장에 대한 변수나 포인트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뭐 비슷한 관점이나 그런 대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뭐 시장 흐름 보다 보니까 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그러니까 양 증시도 오늘 장중의 흐름만 봤을 때 낙폭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나 원달러 환율이 오늘 반등을 하긴 했는데 상승폭이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이번에 나온 어제 나왔던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런 뉴욕 증시의 폭락 그리고 글로벌 유럽 증시의 폭락이 추가세색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에도 좀 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상당히 매우 풍부해서 거래대금도 상당히 크게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빠지면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자체도 지금 뭐 일변도로 다시 추세를 또 전환시키는 건 아닐 수 있을 거고 오히려 지금 약간 단기 추세는 하락적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에도 염두를 두시고 그런 그 환율 시장의 참여자들도 그런 거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비관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 흐름들 한번 쫓아가 봤고요. 종목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역시 뭐 중심에는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들을 공략 가능할까? 지금 뭐
부장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 셀트리온 사라고 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진 않을 것 같고 좀 다른 종목군들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바이오 제약 바이오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는 사실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거겠지만 향후에도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도 그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전략 리포트였는데 지금 9.11 예전에 그 2002년이었나요? 9.11 이후 2001년이었군요. 9.11 테러 사태가 난 이후에 지금 정책적으로 방산 산업에 대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방산주 주가가 미국에서 상당히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면 코로나19에도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결국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은 지금 사서 물린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회복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종목을 추천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시려면 그날 이렇게 초단기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저는 보니까 상당히 수익률을 제고에는 상당히 좀 유리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물론 좋은 업종 내 좋은 종목이든 불구하고 오르지 못한 종목들은 매매는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 기관의 관심도 많고 근데 미리 조금 올라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이는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은 저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장님께 그 초단기 대응이라는 단어를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천당제약도 이렇게 초단기로 뭐 전략 그 초단기 매매 전략은 A 대안이면 B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 삼천당제약이기 때문에 이건 초단기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워낙 삼천당제약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잘 우려서 올라갔었던 종목이라 한번 궁금증이 생겨서 또 여쭤봤습니다. 제약업종 최선호주로는 삼천당제약 이렇게 소개를 받아봤고요. 오늘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 분석들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